부총리님, 예. 바쁘신데. 아닙니다. 예. 그 지금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예. 지금인데 이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좀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무안공항을 들어가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별도로 지선으로 끌어내서 조금 뭐 적은 편수가 드러나더라도 지선으로 하자고 하고 국토부는 그냥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가자. 근데 이게 아마 금액 차이가 한 1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 충돌이 이게 이제 사업이 늦어지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근데 현장에서 전라남 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부 입장을 지금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광주 시민 입장에서 무안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광주공항에서 지금 국제공항 기능과 국내공항 기능을 같이 했는데 무안공항이 생기고 나서 호남권에서 사실상 국제공항 기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게 그냥 전기표는 지금 없어져 버린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안공항에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수, 순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남의 진주, 그 다음에 거창, 뭐 이쪽 분들도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광주 국제공항으로 그때 왔었거든요. 근데 무안으로 가고 난 다음에서는 여수나 순천 분들은 김해공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남원이라든지 전라북도 분들은 전부 청주공항으로 가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토부 안이 또 도에서 생각하는 안이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철도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영구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가셔야 되는데 1조 비용이 더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문제가 본질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기재부에서도 그 생각이 어떤 의사결정의 배경일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건 제가 주문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라. 그 다음에 네. 국토부와 현장에서 판단하는 도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라. 그래서 기재부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하겠고요. 예. 뭐 의원님 짐작하시겠지만 SOC 사업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거의 어떤 건지든지 되게 이해가 갔습니다. 네. 갖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조금 뭐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악역을 맡고 있는데요. 이 건은 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재정 절약 차원이 아니라 제가 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변수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만들어져야 무안공항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전라북도 권역 분들이라도 와서 무안공항을 쓸 수 있게 되면 조그맣게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도 지금 이제 부총님 철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가는 지금 경전선이라고 하는 이 철도 노선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전국 간선 철도망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단선이고 비전철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1930년도에 이 경전선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90년 동안 개량이 안 된 유일한 지금 철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속하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예타 조사 진행 중이고요. 네. 만약에 타당성 조사 확보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비로 지금 100억을 넣어놨거든요. 이 총회 편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저희가 그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일단 그 예타 결과를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예타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조사를 하시고 판단을 하겠지만 저도 이제 매주 지금 그 KTX로 지역구를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광주 서울 간 KTX 승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하니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주말에는 호남권 관광객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 분석만을 기초로 한 예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여간 경전선도 만들어지면 결국 이게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대체로 2시간대로 지금 축소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급이 만들어내는 수요
또 동서 간의 지역 감정의 어떤 해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철도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난번 이제 대통령님 공약상이었는데 광주 대구 간에 지금 달빛 내륙 철도를 건설하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건설이 되게 된다면 지금 광주, 담양, 순창, 남원, 함양, 거창, 해인사, 고령, 대구 지금 이렇게 거쳐가는 노선이고요. 대략 추정 사업비는 한 6조 3천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네. 결국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야만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요 철도망 계획에 적극적으로 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광주와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좀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 소외계층들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LH공사에서 이런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아마 본 예산이 250억이 편성돼서 지출이 됐었던 것 같고 추경으로 한 30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도라든지 뭐 발코니 샤시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는 지금 일체 이게 편성이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측면들 특히 경제적 약자라든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역구만 해도 지금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광주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이 사업에서 샤시 바꾸고 이랬더니 그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좋아하셔요. 근데 샤시 바뀌는데 이제 가구당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70만 원 쓰는 게 사실은 보통 부담이 아니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우리 안호영 네, 의원님 네.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인데 국립 심혈관 센터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대략 한 3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차피 고령화 시대고 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본 오사카에서도 지금 국립순환기 질병센터가 있고 독일 뮌헨에도 지금 심장센터가 있고 미국 워싱턴에서도 국립 심폐혈관 센터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 치료 기관이나 시설들이 선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당장에 올 내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꼭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타가 지금 3,500억 중에 국비를 예. 3,20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장성 쪽에 이렇게 하는 걸 네, 잘하는 네. 거였는데요. 예, 예타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일단 아마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광주의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이제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18년 예산안으로 편성된 게 지금 477억인데 올해 예산이 지금 484억인데 오히려 지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화의 전당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사실은 오히려 예산이 좀 삭감돼서 이게 조금 지역 현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예. 이게 그 재정사업 저희 그 자율평가에서 이제 미흡을 받아서 그 이제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삭감을 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추가 요구를 한 200억 요구를 한 거라 그 편성 과정 중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율평가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하는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그 혹시 환경부 장관님 와 계십니까? 차관님. 예, 환경부 차관입니다. 예. 그 흑산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마 내년에 일부 이제 정부 예산안도 편성이 돼 있고 이러는데 환경부에서 절차 진행이 좀 상당히 느리게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흑산공항이 지난 5년 평균을 내봤더니 매해 평균 관광객이 3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들어와서. 근데 이 흑산공항이 KTX와 선박을 이용해서 수도권에서 온다면 7시간인데 이제 공항 뭐 기재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부분인데 공항이 열리면 1시간이면 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신속하게 좀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보완 요구가 있었고요. 네. 그 재보완된 서류가 왔는데 여전히 좀 미흡해서 그 보완 요구를 저희가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해서 지금 그 사업 계획서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조금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올해 그 올 초에 인도가 지금 매년 위성 어쨌든 뭐 자기네들 위성이든 아니면 이제 수주를 받아서 하던 위성 발사를 매년 한 7, 80회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로에 발사 시설은 해놓고 있는데 사실 실험만 하고 있지 자는 발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과학 로켓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 이렇게 발사를 해야만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학 로켓 개발 예산이 대략 한 30억 정도가 신청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저 정부안에는 아마 지금 미반영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과기부 장관님하고 부총님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주 개발이라든가 이게 지금 좀 새로이 봐야 되는 게 우리 안보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예, 그렇게 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청하겠습니다.